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 벌써 10월 첫날이네요. 근데 10월 첫날이라 제가 이제 주제를 좀 멋있는 것을 들고 나오려고 고민을 했는데, 근데 이제 한두 달 전부터 멋있는 주제를 선정 못하도록 그 시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요. 10월이 되면 큰 위기가 올 거라고. 그죠? 뭐 유튜브 공간에서 지금 거의 도배가 되다시피 도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 전부 화폐 관련 얘기더라고요. 그 중에서 중심에 제임스 리카드라는 신대공황의 저자가 있더라고요. 그건 어제 제가 방송을 했고, 그래서 그 대충 얘기는 어제 했으니 오늘 그 부분은 생략하고, 이분이 이제 근본위 제도와 종이화폐 제도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3프로TV 그 진행자하고 그 다음에 제임스 리카즈하고 영상으로 대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어떤 근거로 신대공황이 오는지. 그런데 들어보니 그 사람은 근본위 제도와 종이화폐 제도를 동일한 거로 해석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화폐 공급량도 본원통화 중심으로 얘기하더라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 패널하고 똑같지 뭐요. 그렇고 그 다음에 화폐가 왜 많이 증가했는지 이에 대해서도 얘기가 없어요. 쉽게 하면 화폐는 유통 속도라 하는 게 있거든요. 근본위 제도하고 달라가지고 대출이 이제 많이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어느 나라 없이요. 그게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화폐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중앙은행이 공급한 그 화폐요.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화폐 유통 속도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이분은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패널들하고 똑같아요. 수준이. 그리고 또 금리를 가지고 또 화폐 가치를 판단하는 거는 우리나라 뿐인데, 이건 우리나라 경제 패널들 얘기예요. 그분은 금리 얘기는 안 했어요. 금리를 가지고 화폐 가치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금리 얘기는 하지만은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은 또 경제 패널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화폐 가치 상승이래요. 그분은 그거는 아는지 모르는지 그 얘기는 안 하고 금리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다섯 번째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심각한 거예요. 화폐 가치 결정 원리를 몰라요. 우리 패널 99%가. 연초에 그건 증명했잖아요. 달러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원화 가치가 900원대 초반까지 간다는 사람도 있었고 뭐 1000원 이하 간다 가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아마 제가 파리로머니 패널로 할 때 한 90%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달러 가치 그 상승을 얘기하는 사람도 그때는 달러 가치 하락에 무게 중심을 두었어요. 변한 건 없는데. 여튼 그래서 경제 패널들이 화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환율 모르고 실물 경제 모르고 원자재 모르는 거예요. 주식시장도 모를 수밖에 없죠. 화폐 역할도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 금리가 왜 오르고 내리는지 잘 몰라요. 원자재를 잘 모르니까. 이것도 화폐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가계대출만 1,800조 원입니다. 그런데 본원통화가 얼마인지 알아요? 240조 원인데 그 중에 지급준비금, 중앙은행에 예치대가 있는 돈입니다. 100조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중앙은행이 공급한 화폐는 140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GDP가 작년에 2000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조금 모자라지만은.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죠? 15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근데 15분의 1 그조차도 최근에 늘리는 거는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거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화폐 수량이 화폐 가치에 영향을 준다면 신용 창출액이 훨씬 많아졌으니까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돈을 가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거다, 올라갈 거다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용 창출액이 10배, 20배로 크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설명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화폐가 많고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올라가야 되고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본원 통화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용 창출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공급한 돈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돈은 많다 작다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판단할 때. 그거는 결국 필요한 화폐 수량이 얼마냐거든요. 필요한 화폐 수량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GDP 대비 필요한 돈이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화폐 유통 속도까지 감안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경기 불황에는 일반적으로 화폐 유통 속도가 뭐 한 1배 정도 둔화됩니다. 그러면 보는 통화량만큼 둔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통화량 감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이것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유통 속도를 감안하면 그 특정 기간 동안에는 화폐 공급량이 오히려 줄은 거예요. 유통 속도를 감안하면. 줄은 걸 가지고 늘었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이 없다. 판단 기준이 무엇을 기준으로 늘었다 아니면 줄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GDP 대비도 아니고 그렇다고 화폐 유통 속도를 감안해 가지고 그 화폐 유통 속도가 주면 화폐 공급량이 줄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조금밖에 안 늘었다든지 이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못 하겠지요.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하다고 배웠으니까요. 경제학 교과서에.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찾아보면 아실 거예요. 또 금리를 가지고 화폐 가치를 판단하는 패널들이 있어요. 제가 일정 잠시는 얘기했는데 근데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화폐 가치 결정 원리 모른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알았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특히 미국 달러를 가지고 얘기하고 미국이 이제 위기가 온다는 얘기예요. 모두 다. 근데 미국 화폐 공급량은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화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화폐 공급량은 주요국 중에서 필요한 통화량 대비 제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를 가지고 얘기할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화폐 공급량이 많아가지고 그 주가가 올랐나요? 증시 내에서 화폐 유통 속도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GDP보다 커졌죠. 미국도 보는 통화량은 지준율 우리나라처럼 40%만 공제하더라도 5조 5천억 달러에서 40%면 약 한 2조 달러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3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시가총액은 얼마입니까? 20한 S&P 500만 하더라도 약 한 3, 40조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시 내에서 화폐 유통 속도가 증가한 거예요. 돈이 많이 증가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 받아 왔거나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투자할 수 있고 또 집값이 오르니까 집 팔아가 했을 수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정시가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이 또 외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미국은 달러 있고는 왜 하니까 외국에서 번 돈도 달러예요. 그 S&P 500대 기업 중에 한 40% 기업이 외국에서 돈을 벌거든요. 그럼 달러 벌어오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풀린 돈 중에서 벌어온 거예요. 그런 얘기를 못 한다는 거지. 할 능력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화폐 가치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화폐 가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하고 환율 수준 또 기타 등등이 결정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거예요. 화폐 수량도 문제인데, 화폐 수량이 화폐 유통 속도까지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 아무도 못 하는 거죠. 또, 그 대출을 통한 그 화폐 수량, 그죠? 그게 훨씬 크거든요. 어느 나라 없이. 미국도 이제 회사채 시장이 발달돼가 있잖아요. 회사채도 어떻게 보면 빌린 돈이거든요. 빌린 돈이 많다는 거예요. 기업이. 그 돈은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에 기초해가지고 빌리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채권 발행 규모는 국채만 하더라도 21조가 넘었는데
본원 통화량은 5조 5천억이에요. 그것도 지준력을 약 한 2조 정도 빼버리고 나면 3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3조에 기초해가지고 국채 발행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답답하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전에 한 얘기를 할게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금리를 가지고 화폐 가치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원래가 대표적이잖아요. 원자재가 먼저 올랐어요. 화폐 공급을 하기도 전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물가가 올랐어요. 우선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화폐 가치 하락이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 시장금리가 올랐어요. 미국 국채 10년 물금리. 근데 미국 국채 10년 금리는 한 1.7%밖에 안 되는데 그때 물가 상승률은 4% 5%였단 말이에요. 그게 화폐 가치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왜 이 얘기를 다시 하느냐 하면요. KBS에서 방송한 은행 제법 알려진 사람 같기는 한데 그분이 한 10분 동안에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을 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폐 가치가 상승했다요. 금리가 올랐으니. 또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고 얘기하면 화폐가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오른 거면 물가에 반영되고 물가는 시장금리에 반영되잖아요. 그 연결고리를 모른다는 거죠. 연결고리를 모르고 금리 전문가로 나왔다는 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잠시 농담 하나 할게요. 노래 요새 가사 중에 재미나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너가 왜 거기서 나와? 이 얘기, 그죠? 근데 여기 화폐도 잘 모르면서 왜 공룡방에서 나와요? 그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요 근래에 비트코인과 관련된 얘기를 제가 책에 많이 얘기해놨기 때문에 가급적 안 하고 있는데 또 너무 그쪽에 상세하게 설명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안유아 교수님 얘기인데 엘살바도르가 화폐 가치가 하락해가지고 달러 가치가 하락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정했대요. 여러분 이해갑니까? 엘살바도르가 미국 달러가 법정 통화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미국 달러가 없어가지고 물가가 올란 거예요. 왜 그러냐? 수입하면서 달러를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 또 국내 경제활동이 IMF가 올 정도면 마비되잖아요. 그러니 또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화폐 수량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달러를 사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달러가 다른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정치가들이 빼돌릴 수도 있죠. 비트코인 사면서, 그죠?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정치가들이 뇌물 받아가지고 그 달러가 법정 통화니까 달러 뇌물을 받아가지고 그냥 비트코인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법정 화폐로 만드는 거죠. 그래야 올라갈 테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그러니까 엘살바도르는 미국 달러를 법정 통화로 사용하는데 화폐 공급량이 많지 않아요. 그 나라는 외국에 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미국 달러 부족 현상이 생긴 거야. 엘살바도르야. 그런데 달러가 공급이 많이 돼가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만들었대요. 여러분 와닿습니까?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란 거는 화폐 가치 하락에서 원인이 있다고 보면 90% 올랐잖아. 한 1년 반 동안에요. 그럼 전 세계 통화 가치가 90% 떨어졌습니까? 또 전 세계 물가가 90% 올랐습니까? 전 세계 통화 가치가 환율 개념으로 90% 떨어졌습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폐도 모르면서 화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화폐를 모르면서 왜 공영방송에서 출연해요? 왜 공영방송에 나오시냐 이거예요. 자, 오늘도 그 화폐 얘기를 하면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
10월 위기설의 그 근거지에도 그 바닥에도 화폐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가격 조정을 받고 나면 주가 조정을 받고 나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또 화폐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10월 첫날 정한 주제가 경제 패널들 화폐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차별화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공감 가시면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